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애니어그램으로. 네. 다시 돌아왔는데 저를 미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꿋꿋하게. 네. 아, 미워하지 않아요? 아, 진짜요? 네. 네. 더덕님은 네. 안 미워해 주신다면 뭐 저는 끝까지 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티키타카 하면서 하는 게 어떤 분한테는 산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해야 이야기를 저도 이끌어 나가기가 훨씬 좋고 기피디님이 엉뚱한 질문을 가끔 하실 때 거기서 아이디어가 솟기도 하고 이래서 잘라주세요. 네, 여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또 유명인을 한번 분석해 보려고 제가 열심히 많이 유명인이시던데요? 네, 아이유 이름의 뜻을 아세요? 나 너? 오, 어떻게 알았어요? 대단하다. 센스가. 네. 팬클럽 이름이 있어요. 팬클럽 이름은 그거 거꾸로 하면 돼요. UNR. UNI 해서 UNR라고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 이름 아니고? 너와 나와 너 이게 나의 이름이기도 하고 팬클럽의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유가 정말 어릴 때 데뷔를 한 다음에 지금 이제 30이 훌쩍 넘은 시점이 될 정도로 동안이시네요. 아, 그렇게 이제는 글로벌한 가수가 되고 전 세계 무대를 다니면서 로얄버리를. 네, 엄청나죠. 그럼요. 네. 훌륭한 수출 여군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이유가 어떤 유형이냐 궁금하다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감히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무서워서?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무대에서 서서 일할 때 모습은 굉장히 다른 모습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정말 프로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일상에서 친구랑 지내거나 막 이렇게 예능에 나와서 이야기했던 어릴 때 모습을 보면 또 느낌이 다르고 그래서 사실 프로로서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예전 영상들 좀 찾아보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볼 영상, 이게 데뷔하고 나서 4년 차 정도 됐을 때, 막 이제 유명세를 널리 알리기 시작한, 네. 그러니까 조금씩 알려졌지만 그래도 아직은 고등학교 졸업도 안 한 시점. 네, 그때예요. 그래서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체육 시간에 떠들어서 쌤한테 혼났는데 그 벌 서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네. 벌 서다가 선생님이 막 운동장에 학생들을 막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벌칙이라고 여기서 운동장에서 노래해봐 해서 제가 거기서 이제 주현미 선생님의 짝사랑을 그냥 막 장난듯이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서 화가 좀 나신 거예요. 네. 벌을 줬는데 저렇게 즐겼다. 그래서 주현미 씨의 노래 네. 어떻게 불렀길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그냥 막 되게 마주치는 눈빛이 그때요?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이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러니 아니 벌 받는 사람이 노래를 못 불러야지 당연한 건데 저렇게 즐기면서 막 자기가 막 흠뻑 취해서 막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 화날 만도 하네. 그래서 체육대회 때도 한번 올라가 볼래?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갑자기 한 며칠 후에 체육대회인데 무대에 서게 됐어요. 오프닝 무대에. 그래서 어떤 노래를 했어요 그때? 그때 이제 거미 선배님의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라는 노래 불렀었는데 처음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러본 게. 그리고 박수 받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근데 너무 기분이 확 짜릿짜릿하고 좋아서 나는 가수를 해야겠구나 그때.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체육대회 처음 때. 불렀어요. 떨리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그게 안 떨려서 신기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 관심 받는 걸 좋아했었거든요. 웅변대회 나가서 막 대상도 타고 그랬어요, 유치원 때. 그러니까 무대에만 올라가면 너무 신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노래로 무대에 서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와, 너무 기분이 좋고 이래서, 나는 무대에 서야겠구나. 그때 생각을 했었죠. 친구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노래 불렀을 때요? 예. 제가 그때 신입생이었고 1학년이고 네. 그랬으니까 시세 많은 친구들 되게 많았었어요. 언니들이. 선배들이. 그러니까 정식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가수하고 싶고. 제 한 대 저도 시켜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게 저만 이렇게 되게 해갖고
관심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체육대회에서 노래했던 애 이렇게 해갖고 예쁘장하게 생긴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 메인 무대, 오프닝 무대를 딱 쓰니까. 굉장히 말하는 거를 스스럼 없이 잘 하네요. 그죠? 어떤 유형일지를 이제 추측해 봐야 되는데 이 영상에서 딱 나온 거 지금 이야기하는 모습만 봤을 때 어떤 유형인지 조금 가늠이 가세요? 전혀 안 되고요. 지금은 그냥 외향적인 성격이 좀 있는가 보다. 아, 네, 맞아요. 정도의 그게 있잖아요. 사회적, 성적, 그리고 자기 보존 이렇게 네, 있잖아요. 네. 사회적인 성향이 좀 큰가 보다. 우와. 정도 외에는 몇 번이냐고 물어본 다음 일단 5번은 아닐 것이다. 5번은 아니고 맞아요. 근데 사실 악뮤의 찬혁이가 네. 5번이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면 네. 5번도 사회적인 본능이 있을 수 있으니 성적 본능이 있거나 네. 네. 그래서 저것만으로는 저는 전혀 추측 전혀 못하겠습니다. 추측할 수 없다. 근데 5번은 왠지 아닌 것 같았다. 근데 찬혁이에 얘가 있기 때문에 찬혁이의 말하는 그 말투, 평소의 말투에 힘이 네. 좀 있나요? 그런데 네.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거기까지. 네. 네. 그러면 다음 거를 한번 볼게요. 네, 체육대회를 지나서 네. 몇 번 정도 만에 오디션을 했고요. 한 20번 정도 오디션을 보러 다녔었어요. 떨어졌어요? 아니면 다 떨어졌죠, 20번을. 떨어질 때마다 뭐라 그러면서 떨어뜨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안 해주지 그냥 떨어뜨리는 데는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냥 가망이 없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 다 지금 기억하죠? 하나씩. 써놨죠. 그래서 붙여놨죠. 그럼 유명한 기획사들도 다 본 거예요? 3대 기획사 중에서는 JYP 오디션을 봤었고요. 네. 떨어졌었어요 JYP도. 근데 제가 알기로는 박진영 씨가 아이유를 떨어뜨린 오디션 담당자를 찾아서 네. 징계를 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너무 앳되죠. 네, 연습하는 때밖에 나요. 이제 당당함은 있네. 네.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은 아니네요. 네. 성격이 참 담담하죠. 저거는 제가 살짝 아이유 성장 배경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목소리 지금이랑 비슷한데요? 그쵸. 벌써 성숙했어. 웃었던 지난 날 아름다웠던 추억들. 목소리가 중학생 같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목소리여서 떨어뜨렸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미만 명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 중에서 막 추려야 될 때는 사실 정신없이 막 이렇게 능력 부족입니다. 네. 네. 근데 이렇게 딱 보면 지금 보고 이렇게 보면 와 애띠인데 진짜 담담하고 당차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그 담당자에게는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여기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불굴의 의지가 느껴지고 네. 무대를 사랑하는 건 사실 기질하고 크게 관계없이 맞아요. 모든 유형에서 다 드러나기 때문에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네. 물론 연예인 중에 5번 유형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5번이었으면 좋겠나요? 아니요. 전혀 아닐 거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 네, 제 네. 쪽은 아닐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성취지향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아주 많이 보이진 않고 그건 어떤 면에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왠지 그래요. 왠지 이건 왠지예요. 왠지 맞아. 저도 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0번 떨어졌는데 사실 성취지향적이면 중간에 약간 좌절도 하고 막 다시 일어서야지 막 이렇게 불굴의 의지도 하고 할 텐데 약간 덤덤하게 네. 떨어졌네 뭐 약간 네. 이러면서 다음 또 보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멘탈이 강한 거라고 봐야지 기질하고 연결시키기 너무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다음 거 빨리 볼게요. 그럼 오디션 다닐 때마다 부모님이랑 같이 다니고 그래요? 아니, 저 혼자 다녔었어요. 저 혼자 다니든지 아니면은 사촌 언니들 2명이랑 같이? 항상 같이 다녔었어요. 볼 때마다 떨어졌으면 사실 어린 나이에 그렇죠. 일찍 상처를 받게 되면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렇죠, 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진짜 막 막연한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그때는. 네. 어차피 가수가 될 거니까 지금 떨어져도 괜찮아라는. 네. 그리고 오디션 자체가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심사위원 분들이 항상 오디션장에 가면 이렇게 딱 다리 이렇게 꼬시고 이러고 딱 보세요. 근데 그렇죠. 무섭고 뭔가 어디 한번 해보시지라는 그런 눈빛이. 그걸 즐겼어요? 그게 되게 뭔가 짜릿한 그런 거예요.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은 들어주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저한테는 그때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무대가 오디션장이었었던 거라서 오디션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뭐 탈락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그날 막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난 어차피 가수 될 건데 뭐. 1차 탈락되면 어떻고 2차 탈락되면 어때요? 딴 데 가자. 야. 그건 저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시험, 공채 시험 정말 많이 뛰었는데 저는 항상 그랬어요. 어차피 될 건데 뭐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 맞아, 그랬어요. 맞아, 그러니까 나 어디 레크레이션 강사할 때도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개그맨입니다. 개그맨 막 사람들이 이래요. 에이 어디서 나왔는데 이러면 어디서든 나올 거예요. 막 그래요. 자신감이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좀 늦게 됐지 나는 근데. 저는 요 분석을 하기 전에 막 영상을 계속 보면서 아이유의 어떤 면이 약간 이수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좀 재밌네 했는데 여기서 딱 나도 그랬어요라고 하길래 이게 약간 어떤 거를 볼 때 매사 긍정적으로 돌리려는 그런 마인드가 좀 있나? 요런 느낌까지는 조금 들었어요. 근데 그냥 여전히 모르겠다 저는. 그죠. 뭐 괜찮아 될 건데 약간 긍정으로 돌려버리는 스트레스를 요런 게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들었지만 저도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개발적으로만 받아들여서요. 맞아요. 네.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집이 제가 되게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경제적으로 뭐 무리 없이 집이 되게 잘 살았었거든요. 네. 제가 갖고 싶은 거 엄마 아빠가 다 해주시고 그렇게 정말 유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엄마께서 뭐 주변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척분들이라든지 그래서 뭐 보증도 서주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네. 이제 친척분 중에 어떤 한 분이 뭐 이제 도망가시고 친척분이. 뭐 집문서를 가지고 뭐 도망가시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한순간에 완전히 이렇게 돼버렸던 적이 있었죠.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래서 처음으로 막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도 그때 봤었고 막 빨간 딱지 막 집에 차, 뭐 네. 그런 것도 있었고 모르는 분들이 막 집에 찾아오셔서 막 이렇게 하시는 적도 있었고 그럴 와중에 이제 연습실을 들어간 거라서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사실 연습실이 훨씬 더 따뜻하고 집안에는 뭔가 찬 공기가 많이 돌았는데 연습실은 너무 따뜻하고 진짜 푸근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 따신 밥도 먹고 침대에서도 잘 수 있고 이러니까 그냥 어린 마음에 그때는 숙소랑 연습실이 훨씬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보증을 쓰셔서 잘못되신 후에 네. 또 그거를 또 이렇게 또 갚아나가야 되는 또 빚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족이 한번 뿔뿔이 흩어진 적이 있었어요. 부모님도 따로 이제 지내게 되셨고 막 두 분이 사이도 되게 안 좋아지셨었고 그때는 한참. 그리고 저는 또 할머니랑 저랑 동생 그리고 사촌 언니들 2명 이렇게 5명이서 항상 이제 같이 있었었는데 저는 저희 엄마 아빠만큼 사이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도. 네. 때문에. 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데 저랑 엄마랑 집에서 자고 있으면 아빠가 반지랑 막 꽃다발 같은 걸 들고 오셨어요. 결혼기념일에. 그래서 엄마가 막 이런 것도 왜 샀어? 막 이러면 장신같이 이렇게 오목조목 이쁘게 생긴 여자가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예쁘겠어. 진짜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처음 본 거예요. 6학년 때쯤에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을 처음 네. 봤었죠. 충격이었겠네요, 좀. 충격이 네. 조금 뭐 컸었어요 그때는. 근데 솔직히 저랑 뭐 동생은 너무 어렸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거의 집에 있기를 싫어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네. 시절이었는데 저는 이거를 서술하는 그 아이유의 어떤 말의 방식에서 감정형은 아니구나를 느꼈어요. 감정형이면 내가 거기서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힘들었고. 대한 게 좀 묻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사건을 그냥 툭툭툭툭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정리가 되고 나중에 다 이게 치유가 됐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 그렇게 된 지 얼마 안 되고 막 연예인하고 했으니까 사실 휘몰아치듯이 그렇게 오래된 시절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이유의 이 마인드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힘든 거보다 뭐 이런 일이 있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감정형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걸 여기서 조금 힌트처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자. 저희 엄마께서 제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 빚 갚는데 한 푼도 사용을 안 하세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일을 하세요, 어머님이? 네, 계속 일을 하세요. 근데 절대로 네가 벌어온 돈에서는 그걸 못 손 안 되겠다. 쓰시겠다고. 아, 부모라는. 그래서 다 갚았어요, 얼마 전에. 네, 엄마께서. 아, 직접. 네. 이거 박수 부모님과 그때 떨어진 그 상황에서 할머니하고는 어디서 사신 거예요? 되게 큰 집에서 살았다가 한 번 조그마한 집으로 옮겼었다가요. 거기서 이제 또 상황이 더 악화돼서 맞았구나. 아예 단칸방으로 이렇게 옮겼었어요. 아니 근데 여유 있게 살다가 이렇게 단칸방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면 그게 바로 적응이 되던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 해서 스스로 막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확실한 건 저보다는 제 동생이 더 힘들었었고 네, 저보다는 할머니가 더 힘들었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저는 그나마 하고 싶은 일도 있었고 네, 오디션도 막 재밌게 보러 다니고 했었는데 네. 동생은 한창 예쁨 받아야 떨어져 될 있고. 나이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동생 때문에라도 더 뭔가 슬프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더 들었었고요. 뭐가 제일 힘들었었어요? 뭐 너무 추운 것도 추운 거였고 그러니까 보일러나 이런 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바퀴벌레가 바퀴벌레가 그 손이 어린 나이에 그게 싫죠. 전 그래서 이제 바퀴벌레는 그냥 손으로 때려잡을 수 있어요. 하도 많이 잡아. 네. 바퀴벌레가 진짜 너무 많아서 그거였었고 또 먹는 것도 없으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네, 뭐 감자는 좀 구하기가 쉬워서 할머니가 뭐 시장에서 감자 네, 사오시면 우리 힘든 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런 느낌이 그냥 되게 덤덤하죠. 그래서 이게 깨달은 자인가 벌써부터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아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엄마, 아빠 같이 살았던 집안인 것 같고 동생이랑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엄마, 아빠는 유치원 때부터 계속해서 맞벌이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바쁘셨는데 그 대신 사랑은 되게 많았다. 그래서 최고의 사랑은 많은데 그러니까. 간섭은 안 하는 최고의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유복하고 둘이 맞벌이 하시니까 잘 살고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5학년 때 그런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이제 휘몰아쳤지만 거기서 지금 과정 중에 그 와중에 나는 오디션 보러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덜 힘들었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건 그냥 잘 자란 한 사람의 모습이라서 맞아요. 여기서 애니어그램 기질은 진짜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좀 힌트가 불안감이 좀 없다? 불안감이 없다? 그게 네. 정말 믿음이 부모님에 대한 거라든가 세상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게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좀 아무리 하고. 커도 기질적으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렇기는 사고형은. 하죠. 네. 네. 그리고 감정형은 아무리 세상이 나를 보듬어줘도 하나라도 힘든 게 있으면 감정이 네. 반응이 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사고형, 감정형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모습도 보이진 않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되게 잘 받아들여주고 그런 것 같아요. 대학 진학 포기 발언 이후에 개념 연예인이라는 수식어가 예. 붙었어요. 네. 굉장히 부담스러웠었어요. 네. 너무 많이 뜨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게 멋있게 부풀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전 정말 딱 1차원적으로 말해서 공부를 못하고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게 너무 멋있게 부풀려지니까 네. 나중에는 좀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포장이 돼도 되나. 그래서 그냥 여기서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막 멋있고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공부를 못해서. 아니요, 더 멋있어요. 그게 개념이 있는 네, 거지. 정말. 근데 여러 가지로 애늙은이 얘기를 듣는 이유가 있네요. 좋아하는 노래부터. 네, 진짜 애늙은이 같죠? 네. 애늙은이. 맞아요. 나는 대학을 갈 의미가 없네. 가서 내가 출석을 잘할 것도 아니고 졸업장이 나한테 의미도 없고 그래서 난 안 가겠다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막 포장을 해주니까 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에서도 일단 타인 시선은 진짜 별로 많이 의식하진 않는 맞아요.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타인 시선은 별로 안 하는데 그런데 친구들이랑 관계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를 못 갔지만 동료 연예인들 내지는 지금 아주 단짝처럼 지내는 유인나라고 그 탤런트 네.
11년 차인데도 되게 단짝처럼 지금도 잘 지내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마음을 줬던 사람들하고는 계속해서 되게 잘 지내더라고요. 의리? 모르겠어요. 그 모습을 한번 보시죠. 누구야? 누굴까요? 궁금합니다. 박지현이죠? 진짜 아이처럼 뭐야 이러죠. 너무 귀여워. 이제 막 까르르 사춘기 여고생처럼 막 마냥 밝은 그런 또 모습도 있고 아이 같은 그죠?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저는 아이유를 앞만 봐도 19살의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얘기를 많이 나눠보면.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은 제가 아무래도 19살이 아닌 것 같다, 보면 30살일 수도 있다, 뭐 이러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50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실령이라고. 한 번은 같이 코엑스에서 막 돌아다니다가 너무 귀여운 것들이 많아서 어머 저거 너무 예쁘다 예쁘다 이러고 갔더니 저를 탁 잡아갖고 끌면서 다 쓰레기야 다 짐이야 저런 거 사가면 다 짐이고 다 버려야 되는 거라고. 고민 상담 같은 걸 해도 네. 제가 뭐 무슨 일이 있다 내가 뭐 이런 게 고민이다 얘기를 하면은 뭔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해줘요. 고민 상담을 유인나 씨가 네, 아유 제가 많이 씨한테. 해요. 제가 더 많이 해요. 제가 약간 낯을 가린다기보다 좀 약간 상처를 좀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완전 애기예요, 언니는. 아니, 애기는 아니야. 아니, 본인이 지금 10몇 살 차인데 애기라. 남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한테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유인나는 저 사람 나 진짜 감정형이죠. 싫어하나 딱 보다 막 보이네. 이렇게 하니까 그럴 때 만약에 진짜 싫어하는 머리형 거면 같은 언니가 안 느낌이 보면 되는 있는데 거다. 첫 뭐 티라서 인생 사는데 그런가? 뭐 그렇게 다 봐야 되냐 막 이런 얘기만 하고. 아, 사고형은 그런가요? 남들 안 봐도 된다. 오, 네. 네, 그 덤덤하게 꼭 그럴 필요 있냐 하고 이제 그 감정형인 인나 언니에게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거 조언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둘이 단짝인 이유가 유인나의 니즈를 안정적으로 아이유가 채워주고 아이유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그 성향을 유인나가 또 너무 옆에서 모든 콘서트 다 와주면서 막 너무 사랑해주고 이런 걸 또 해주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채워주는 사이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자기 개발 코너 아니죠? 네, 아니에요. 그럼 댓글 같은 것도 관심 별로 없겠어요. 아이유에 대한 뭐 댓글? 댓글은 다는 안 보는데요. 네. 그냥 가끔씩 이렇게 봐요. 아이유한테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나요? 악플 있죠? 같은 거 네, 있나요? 있어요. 아. 굉장히 많이 달려요. 아니 어떤 악플? 그냥 예를 들면 주로? 그냥 뭐 못생겼다고 그런 거 그걸 참 극복하는 법을 배웠어요. 뭐예요? 어떻게? 네.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못생겼다고 막 댓글이 막 100개가 달렸어요. 네. 그러면 맞아 나 못생겼어 이렇게 인정을 하면 저 이게 상처될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나도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산신령 그리고 맞네. 귀여운 척해. 그럼 맞아 나 귀여운 척이 좀 심하긴 해. 이러면 그게 또 악플이 아닌 거예요. 사실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상처를 안 받아요. 원래 귀여워요? 평소에? 평소에 별로 안 귀여워요. 저 되게 그럼 무뚝. 귀여운 척 하는 게 많아. 귀여워요. 그렇죠? 네, 진짜 귀여워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게 그냥 우리는 귀여워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척도 많이 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인정을 하고 스스로 또 끊임없이 타협을 해야 하는 거죠. 나는 못생겼지만 매력이 있어. 이렇게. 난 귀여운 척을 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저는 이런 말하는 투에서 장형 느낌이 좀 나거든요. 나 그냥 이래. 나는 이런데 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어.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 괜찮아. 나는 내대로 살래. 약간 이런 느낌? 쪼대로? 나의 인생은 나의 거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보면서 장형의 아우라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장형인데 공격적이지도 않고 뭔가 자기의 막 이렇게 내 주관이 막 딱 잡혀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래서 9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자꾸 기울게 되더라고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어떤 거 같으세요? 아직 기피디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가슴형에서는 벗어났는데 네.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그렇죠. 네. 이게 사고형인지 뭔지 사고형에서도 여러 범위가 있으니까 7번처럼 하고 싶은 거 막 하는 스타일인지 뭐 이런 거 그쪽 그럴 수 있죠. 7번은 살짝 탈락. 그래요? 네. 왜요? 왠지 그렇게 막 뭔가 새로운 거 불안해서 시도하는 게 7번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건 네. 아닌 것 같고. 그럼 약간 6번? 6번
네, 저희 주변에 발랄한 6번이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는데 아직 네네. 모르겠다예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팔레트라는 앨범을 발매했을 때 그거 막 끝나고 인터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 처음에 우리가 쭉 봤던 인터뷰는 데뷔 4년 차였잖아요. 그때는 커다란 고난은 없었어요. 사랑을 받기 시작해서 막 유명해지고 한참 좋을 때였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에 잠깐씩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뭐 누구랑 사귄다더라 아니면 뭐 가사가 뭐 노래가 뭐 표절이다 뭐 이런 게 조금 있으면서 조금 좌절? 그러니까 뭔가 팬하고의 관계나 대중하고의 관계에서 좌절 뭐 이런 게 조금씩 있었어요. 그러면서 연예인을 했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춘기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23이라는 앨범을 낼 때부터 약간 그 사춘기에 대한 게 조금 진하게 그러면서 내 색깔이 좀 나왔고 이 팔레트가 25살 때 이제 발매한 앨범인데 그때도 그런 것이 좀 정리되고 이제 조금 나다워지는 거에 좀 자신감이 다시 생겼다. 요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야기인데 한번 보시죠. 하시고 싶은 말씀 되신가요? 친하게 지내요. 그래서 아이유는 참 사람들과의 연결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부모님이 그런 부도 때문에 집안이 풍기바싹 났을 때도 가장 가슴 아팠던 거는 부모님들이 헤어져서, 그러니까 가족이 헤어져서 그렇게 있었던 그 집안. 그래서 본인이 데뷔하고 뭔가 조금 상황이 좋아질 무렵에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그때부터 다시 가족과 함께 있는 걸 굉장히 좋아했고 친구들이랑 연결해서도 그걸 굉장히 기뻐하는 정말 사회적 유형이 꽤 있는 그리고 연결을 좋아하는 아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이 영상은 조금 더 유명해지고 나서인 다시 어린 시절이에요. 그 어린 시절인데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을 법도 하잖아요. 연예인이고 유명해졌으니까. 그런데 되게 솔직해요. 네, 그걸 한번 보시죠. 어떤 세련된 거를 섹시함을 표현하고 싶죠. 표현을 그렇죠. 하려면 어떤 그런 작품들을 많이 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이유 형 야동 본 적 있어요? 어우. 없겠죠. 어우. 없겠죠. 이거 대본에 없던 얘기를 사실은 아니 저도 야동을 한 번도 봐봐. 안 봤는데 그거하고 달라. 그거하고 달라. 안 보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렇게. 아유. 근데 요즘 애들은 이제 빨라가지고요. 그렇죠. 인터넷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아이유 씨, 네. 매니저랑 잠깐 얘기하고 와요. 아 근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네, 20살이니까. 아유 또 야동 봤다고 기사가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아까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아 있어요. 있는데. 그만이 사람. 있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다? 네, 솔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시선은 확실히 시선을 신경을 그렇게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다. 맞아요. 그 정도이지 이걸로도 기질 파악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미스터리다. 그래서 아이유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가 사실은 3번이라는 오해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무대에서 무언가 이렇게 할 때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고 그 연기를 잘해요. 무대에서 퍼포먼스에서. 그러다 보니까 3번이다. 혹은 또 가사에서 사실 가사를 쓴다는 게 자신을 다 드러내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그 음악에 맞는 언어를 입혀야 되잖아요. 노래 부르기 좋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맞는 가사를 입히는 게 작사가의 몫인데 이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에 약간 어떤 캐릭터를 빙의해서 가사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이런 연기를 느낌. 잘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인나 언니랑 친하다 보니까 유인나 님이 수많은 자기의 이야기를 막 수다를 떨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있던 어떤 에피소드로 연애의 가사를 쓴다던가 이런 걸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사에 감정형의 것도 실리는 거예요. 인나 언니를 빙의해서 썼으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그런 걸 잘하다 보니까 3번이라는 오해를 또 받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3번 같지 않은 거예요. 3번으로서. 네, 3번으로서. 그래서 정말 일 잘하는 3번 같은 모습을 가진 9번이라면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9번의 통합 방향이 3번이거든요.
3번에서 뭔가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걸 할 수 있는 9번이라면 정말 건강한 9번이거든요. 아, 아이유가 자기 개발의 어떤 네. 표본 같은 모습이다 보니 성격 유형에서도 그 자체가 너무 갖고 있는 헷갈려요. 평균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여주면 사실은 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솔직한 것도 맞는 것 같고 맞아요. 특별히 감추려고 하기보단 있는 그대로 세상을 마주하려는 모습? 맞아요. 미스테리합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연습생부터 한 세월이 이제 11년 이렇게 다 같은 스태프들이랑 일을 하고 있거든. 근데 우리 회사는 단 한 번도 나한테 뭘 해내라고 푸시한 적이 없어. 그냥 방목형이었어. 항상 진짜 인간으로서 날 인간적으로 대해줬단 말이야. 내가 성적을 아주 못 냈을 때도 그렇고 뭐 그럴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더 좋은 데랑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야. 다른 생각도 그러니까 좋은 어떤 그 딜이 들어온다면 이제는 다른 데랑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나한테 뭐라고 날 설득을 할까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야. 근데 잡을 생각조차 없는 거야. 본인들끼리 또 지은이가 다른 데 좋은 데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잡냐 이런 식으로 그치, 회사 이미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끝내셨다는 거야. 그래서 정확한 너의 지은이가 뒷담이 뭐였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돈이 있단 말을 안 해요? 계약금만 왜 말을 못해? 이런 장난꾸러기 오빠들. 시도도 안 해보고 좀 이렇게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나는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마음이었어서 오히려 좀 마음을 좀 알게 된 계기가 됐지. 너 눈치 없이 재계약한 거 아니야? 그쪽에서 원하지 않아? 그런 거 아니야? 아이유를 이을 신인 가수가 이미 충청도에서 괜찮아요라고 한숙은 대단하죠. 네. 의리도 좀 보이고 사람 간의 신의도 보이고 이게 네. 제가 봤을 때 아이유의 사람 관계에 대한 게 주로 보이지 네. 본인의 기질적인 부분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음. 내가 원하면 하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죠. 뭐 이게 계산을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막 어떻게 전략을 세우거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근데 그건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저 말 자체로는 충분히 알기는 그러니까 좀 만약에 어렵다. 머리형이더라도 네. 충분히 깊이 숙고를 한 상태로는 저런 멘트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것만 받고 진짜 그러니까 아이유는 네. 모든 애니어그램 하시는 분들의 숙제인 것이 네. 이해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애니어그램을 공부하다 보면 저것도 나한테 있는데 이것도 나한테 있는 데가 맞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걸 다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중에서 한 가지 고착을 주로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 때 발목 잡혀 넘어지고 맞아요. 하는 건데 발목 잡혀 넘어지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마지막 거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네, 아까 계속 집착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다들 집착이 그게 너무 너는 집착이 하고 있는 게 뭐야? 네가 집착하고 있는 게 가족? 인기? 아니요, 아니면 저는 뭐? 평정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아, 마음의 평정? 네, 그렇죠. 아, 네, 평정 안 해도 되는데 평정하려고 노력하는 게 네가 네 자신을 억압한 거다 그러면 네가 제가 저 그래. 들떴다는 느낌이 스스로 들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희한하다. 왜 그래? 이게 통제력을 잃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 진짜. 저거는 난 저도 너무 잘 기뻤다. 모르겠거든요. 너무 슬펐다. 이게 나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쨌든 너나 나나 둘 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거네. 맞아요. 반대적으로. 네, 완전 그치? 반대지만 저는 좀 그걸 또 좀 놓고 싶기는 해요. 근데 그게 내가 어떻게 놓고 싶지만 놓아야 될 방법을 모르잖아. 나도 덜 웃고 덜 울고 이 기복을 줄이고 싶거든. 저는 이제 좀 많이 웃고 많이 울고 싶어요. 그치? 되게 웃기겠다. 네가 막 나처럼 엄청 막 웃고 막 엄청 울고 막 나는 너처럼 막 오셨어요. 어쨌든 그러면 너랑 나랑 반대 에너지니까 같이 있으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네, 좀 서로 닮을 너는 수 나를 있죠. 보면서 아 저렇게 막 웃고 아 그러려고 너랑 나랑 만났나 보다. 이게 세상 일이 그런 다 이유 없는 일은 없다. 그래서 사실은 9번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5번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다. 저는 근데 사고형의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네. 전혀 안 들어요. 포스가 있어요. 네. 그건 맞아요. 근데 5번의 사회적 그 유형이 가지는 포스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하여튼 일단은 둘로 줄어든 건 맞아요. 일단은 8번 아니고 효리랑 있으니까 딱 느껴지고 네. 1번도 날개로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좀 아니어 보이고 2번, 3번, 4번 쪽은 좀 많이 안 보이는 거고 남는 게 6번도 별로 아닌 것 같아. 네, 맞아요. 그거에 집착하는 느낌 안 보이고 그래서 둘 남았습니다. 저는 둘 남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기피디님 이제 둘까지 좁혀주셨고요. 그러니까 저의 느낌은 9번에 8번 날개. 사회적 자기보존. 저는 네. 5번에서 발전적으로 가면 8번 쪽으로 향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로 저는 추정해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도 찍었어요?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영상을 쭉 보면서 저도 사람들이 오해할 만하겠다. 아이유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이 특징적인 게 너무 안 보일 정도로 평온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평온함의 키워드로 건강하다면 저는 9번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9번인데 조금 더 사람들한테 다가가고 힘이 좀 느껴져서요. 9번에 8번 날개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무언가 자기의 유형을 찾아가는 거다 하고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한번 추측해 보시고 네. 공부해 보시고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